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예상치 못한 실패,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 앞에서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그 순간의 고통은 가슴을 찢는 듯하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절망 속에 우리를 가둡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인간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러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눈을 뜨게 하는 그 힘,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넘어지지 않고 인생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상처를 품고 있으며 무너졌던 기억을 안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힘은 우리 안에 언제나 잠들어 있으며 절망의 순간에 그것을 깨워내는 사람이 결국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난다. 이 말처럼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너지는 순간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깊이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소중함을 몰랐던 순간들, 그리고 진정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절망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쓰나미로 모든 것을 잃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산산조각이 나고 가족과도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 그는 삶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무겁고 도저히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폐허 속에 피어난 작은 들꽃을 보게 됩니다. 그 작은 생명은 무너진 잿더미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무너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그 꽃은 그에게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조금씩 집을 다시 세우고 공동체를 도우며 결국 이전보다 더 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폐허 속에서도 꽃은 다시 피어나고 희망은 다시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무너졌다는 사실만을 바라본다면 끝없는 절망 속에 갇히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있는 희망을 본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마음이 무너져 주저앉은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꿈꾸던 길이 무너져 내린 경험을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상실감 속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로 자신을 향한 믿음을 완전히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다시 일어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때때로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의 생명은 계속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는 한, 호흡이 이어지는 한,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첫 번째 힘이 됩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단순한 깨달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너졌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늘 곁에는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타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작은 손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무너진 우리의 마음에 다시 불씨를 지펴줍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 깨달음이 다시 일어나는 또 다른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너진 경험 자체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무너져 보지 않은 사람은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너져 본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아픔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상처는 결코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을 증명하는 흔적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며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무너짐 속에 있나요?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나요? 끝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서 다시 시작할 작은 씨앗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주제를 더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무너짐을 경험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를 더 생생한 이야기와 사례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은 단순한 사건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불안, 감당하지 못한 압박,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짐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강렬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잠시 멈추어라. 다시 돌아보아라. 이 신호를 우리는 때로는 좌절로만 받아들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삶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너짐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과를 요구받습니다. 직장에서는 늘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끝없는 시험과 평가 속에 살아갑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배우자로서 끊임없이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모든 부담이 겹쳐질 때 사람은 어느 순간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실패 하나 혹은 예상치 못한 사건 하나가 그 한계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됩니다. 마치 오래된 댐에 작은 균열이 생기면 결국 거대한 물살에 의해 붕괴되듯이 우리의 마음도 오랜 시간 누적된 압박 속에서 작은 틈이 생기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 무너짐은 눈물, 절망, 분노, 무력감 등 다양한 감정으로 터져나오며 때로는 자신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파도로 밀려옵니다. 예를 들어 수십 년 동안 한 직장을 위해 헌신했던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자신보다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회사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직업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무너졌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겪는 무너짐의 실체입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경험인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젊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음악가의 꿈을 꾸며 밤낮 없이 연습했습니다. 수많은 오디션과 경연대회를 거쳤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만 포기하라는 말을 했고 그는 결국 자신이 믿어온 모든 길이 틀렸다는 좌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무너진 순간은 단순히 오디션에서 떨어진 순간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쌓아온 신념과 열정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무너짐은 개인의 삶의 맥락 속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항상 외부 환경과 내면의 균형이 무너진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라고 자책하지만 사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강한 나무도 태풍 앞에서는 흔들리고 바위도 오랜 세월에 닳아 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흔들림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다시 뿌리내릴지를 찾는 것입니다. 무너짐의 또 다른 배경은 상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믿었던 사람의 배신, 꿈꾸던 미래의 붕괴. 상실은 우리의 마음을 뿌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잃는 경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입니다. 그 순간 사람은 마치 세상이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상실은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하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남은 가족을 위해 다시 일어서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인간이 가진 회복력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무너짐의 배경에는 또 자기 정체성의 흔들림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이 질문을 깊이 하지 않지만 큰 실패나 상실을 경험할 때 이 질문이 우리 마음을 강타합니다. 그리고 답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 무너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 이 질문은 다시 일어서는 힘을 찾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순간 우리는 진정한 나 자신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벗고 역할을 내려놓고 사회적 평가를 넘어선 나 자신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진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집중해보고 싶은 것은 공동체의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스스로 강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치유됩니다.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때로는 그 자신이 아니라 곁에 있는 타인의 손길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 이후 모든 것을 잃은 난민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도우며 다시 삶을 회복해 나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이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배경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너짐을 단순한 실패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너짐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삶의 일부이며 그것은 결코 수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숨 고르기, 다시 강해지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사람을 바라볼 때 그를 연민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는 다시 일어설 힘이 잠들어 있으며 그 힘은 언젠가 반드시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너짐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더 깊이 공감하고 스스로 무너졌을 때도 새로운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너짐의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그 무너짐 속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를 깊이 탐구할 차례입니다. 눈물과 절망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희망의 불씨를 붙일 수 있는지 그 감동적인 순간들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너짐의 배경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결코 화려하거나 드라마틱한 장면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한 걸음, 미약해 보이는 손짓, 그리고 아주 소박한 결심이 모여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대학 졸업 후 꿈꾸던 직장에 입사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좌절은 컸습니다. 그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몇 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나는 실패자다라는 자책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도 해는 다시 뜨고 있구나. 그 순간 그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은 방 청소라도 해보자. 그렇게 시작된 작은 행동이 그의 회복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방을 치우고 몸을 씻고 거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보는 그 순간 그는 무너진 자리에서 아주 작은 불씨를 다시 붙잡은 것입니다. 이 불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불꽃으로 번져갔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한 중년 여성은 처음에는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치료의 고통,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자책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만난 또 다른 환자의 미소가 그녀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같은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며 그녀는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치료의 매 순간을 두려움 대신 도전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고통은 있었지만 그 마음의 전환이 그녀를 끝내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는 반드시 감정의 전환점이 존재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마음을 흔드는 순간, 즉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은 때로는 우연히 들은 한마디의 말일 수도 있고 길가에 핀 작은 꽃일 수도 있으며 사랑하는 이의 따뜻한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전환점은 마치 어둠 속에서 켜지는 한 줄기 빛과 같아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 새로운 길을 보게 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또 다른 힘은 타인을 위한 선택에서 옵니다.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때보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갈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앞서 소개한 청년이 다시 삶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부모님께 더 이상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이유도 결국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무너지고 관계 속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또한 무너진 경험은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실패를 통해 얻는 교훈은 성공보다 훨씬 값집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가는 여러 번의 사업 실패 끝에 마침내 성공을 거둡니다. 그는 성공은 실패가 다져놓은 길 위에서 피어난 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실패와 무너짐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알게 되고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새겨야 할 점은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반드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상실을 겪은 사람이 남은 삶에서 전혀 다른 사명을 발견하거나 실패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길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너짐은 되돌림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통로입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그는 평생을 농부로 살다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며 깊은 상실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술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마을 아이들이 그의 밭에 찾아와 놀다가 남긴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는 다시 호미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꽃밭을 만들어줘야겠다. 그 마음으로 시작한 작은 정원 가꾸기는 그의 삶을 다시 빛나게 했습니다. 이후 그는 마을의 아이들과 꽃을 함께 심고 가꾸며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너졌지만 무너진 자리에서 다른 나를 찾았다. 사람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희망이 본능처럼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뛰는 한 인간은 살아가려는 본능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본능은 작은 계기를 통해 깨어납니다. 그 계기는 우연처럼 찾아올 때도 있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결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심지어 낯선 이들까지도 그 길의 동행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절망의 순간을 이겨내는 빛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의 빛을 통해 우리 자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너진 순간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의 실제 사례와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 경험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오며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은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힘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이 드러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시점도 다를 뿐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삶을 붙잡고 또 어떤 이는 아주 작은 계기를 통해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결국은 일어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너짐의 경험은 우리를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깊은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우리는 흔히 무너진 자신을 보며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끝이라고 보았던 자리가 사실은 출발선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실패, 상실, 좌절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공포와 아픔을 안기지만 그것은 동시에 성장과 변화라는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무너진 경험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처 입은 마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실패한 경험은 다음 도전을 위한 지혜가 됩니다. 상실은 남은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결국 무너짐은 우리를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빚어내는 과정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너진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혹시 여전히 그 순간을 수치와 후회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시선을 조금만 바꾸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순간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힘을 깨워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보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너짐을 통해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사회적 지위, 명예, 재산, 역할이라는 껍데기가 모두 무너지고 나서야 가려져 있던 내 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 모습은 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근원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은 무너짐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길을 걸으며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남은 우리의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작은 위로의 말, 진심 어린 눈빛, 함께 흘린 눈물이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누군가가 내 옆에서 무너져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 손길 하나가 그 사람의 새로운 삶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새겨야 할 한 가지는 무너짐은 삶의 실패가 아니라 삶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순간에 무너지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니 무너짐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단 하나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이 말은 반드시 위대한 업적을 이루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창한 목표나 완벽한 회복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일 수도 있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씻는 것일 수도 있으며 오랫동안 멀리했던 누군가에게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소한 한 걸음이 결국 우리를 다시 걷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강함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관계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무너져 있다고 느끼는 당신도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이어가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